웨이트 덱의 해독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절대 우리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잘 모르는 거라서 그래요. 그런데도 이 덱이 마치 입문자라면 기본으로 떼야 되는 어떤 기준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현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덱의 테마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타로의 상징을 읽기 위해서는 상징이 배치된 앞뒤 맥락을 알아야 되고, 그 맥락은 결국 타로 덱의 배경이 되는 세계관, 테마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타로 덱들의 테마는 저마다 각각 다르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모든 덱은 따로 공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그 타로 덱마다 공부의 난이도 같은 게 생기게 되는데요. 어떤 덱들은 설계가 명백하거나 테마 자체의 접근성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게 문화권마다 달라지긴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우리 보고 16세기의 영국 문화사가 녹아들어 있는 덱을 그림만 보고 읽으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캐치를 못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자, 하지만 덱에는 뭐가 존재하죠? 매뉴얼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저자가 카드에 그려진 상황이나 상징물들의 어떤 문화적 배경과 맥락을 상세히 서술을 해준다면 사전 지식이 없었던 사람도 그 글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아, 이런 상황이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서 이렇게 그렸구나 하고 말이죠. 이렇다면 꽤 친절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어떤 덱들은 저자가 이런 테마와 의도를 명확히 밝혀두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자가 불친절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걸 일부러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덱을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 아직까지도 타로를 배운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덱이 있어요. 바로 이 덱인데요. 유니버셜 웨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타로 덱입니다. 인터넷 타로 쇼핑몰에서 초보자용 세트로 팔기도 하던 덱이라서 입문용이나 초보용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덱인데요. 이게 오해라고 하는 이유는 입문용이나 초보용으로 취급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덱이에요, 이게. 물론 타로 중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요. 이 덱은 사실 이미 존재하던 덱을 후대의 다른 작가들이 다시 그린 건데요. 원래 존재했던 덱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덱을 과거에는 덱의 설계자와 이 덱을 출간했던 출판사의 사장 이름을 따서 라이더 웨이트라고 출간됐었는데, 이후에 그림을 그린 일러스트레이터의 이름을 살려서 스미스 웨이트라고 출간된 바가 있고요. 스미스 웨이트나 라이더 웨이트, 그리고 유니버셜 웨이트의 도안은 거의 같지만 유니버셜 웨이트로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라이더 웨이트에서 인쇄가 조악해서 불확실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이 들어가 있거나, 기존 덱에서 명백히 그려져 있던 부분도 재해석을 해서 그리는 등 미묘하게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웨이트 덱이라고 하면 라이더 웨이트나 스미스 웨이트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작을 중시한다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기가 잠시 옆길로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 웨이트 덱의 테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카드를 보면 이집트의 스핑크스도 있고 가톨릭에서 쓰는 상징도 있고 뭔지 모를 기호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테마에서 엮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라이더 웨이트가 만들어지던 시대상에서 봤을 때 이 당시 나오던 타로들의 테마는 대부분 신비주의나 오컬트를 테마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더 웨이트의 예를 들면 기독교 상징이 나오더라도 온전히 기독교적인 의미를 읽히지 않아요. 이집트 관련 상징이 나오더라도 온전히 이집트의 문화나 신화적인 맥락에서 읽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덱에서 이런 상징들은 신비주의적 세계관 내에서 재해석되기 때문인데요. 드러나 있는 상징의 모습과 그 내부적인 맥락이 사실은 조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상의 골조를 먼저 알지 못하면 잘못 읽기 쉬운 상징들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이런 테마를 가진 덱들이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저자가 신비주의를 엄숙하게 연구하면서 비밀을 유지하려는 태도로 덱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예요. 내가 침묵의 서약을 해서 우리 연구를 다 까발릴 수는 없는데 내가 진지하게 얘기는 해볼게, 이런 거죠. 이런 경우는 심지어 아예 가짜 서술을 섞기도 해서 본래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꽤 있고요.
당연히 모든 이야기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한 부분을 말 안 해도 알 정도로 이런 지식들에 대해서 빠삭하지 않으면 그 진위를 짐작하기가 어렵겠죠. 두 번째는 테마 자체의 진입 장벽이 높아서예요. 특정 신화, 특정 문화권, 특정 사상 등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세상에 드러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자료를 못 찾아서 접근을 못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하지만 제가 방금 언급했던 각종 오컬트, 신비주의에 관련된 지식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자료죠. 아니, 아예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타로를 만든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건 기본 상식이지 하면서 깔고 가요. 그래서 굳이 세세하게 풀어서 말하지 않는 지식들이 그 저변에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자가 쓴 매뉴얼이나 책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자, 웨이트 덱의 해독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테마가 우리에게 생소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우리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잘 모르는 거라서 그래요. 그런데도 이 덱이 마치 입문제라면 기본으로 떼야 되는 어떤 기준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그런 인식이 생긴 이유는 또 다음에 차차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고요. 이 영상 처음에 제가 모든 덱의 테마는 서로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이 웨이트 덱도 그냥 하나의 어떤 사상적인 주제가 있는 그냥 하나의 덱입니다. 단지 이게 히트를 치면서 한동안 어떤 타로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시기가 있었을 뿐이고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셀로판 테이프를 스카치 테이프라고 부르고 접착식 메모지를 포스트잇이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는 타로라는 어떤 틀, 시스템, 구조, 그리고 그 구조에 따라 각 카드의 중심이 되는 의미의 어떤 기준점 같이 되어버린 느낌이 좀 있죠. 하지만 그 의미를 결국은 테마에 따라서 다들 조금씩 재해석을 해서 자기 덱을 만들고 각 카드의 구체적인 의미를 조금씩 변주를 하기 때문에 어떤 덱 하나만 배워두고 그 덱에서 익힌 의미를 다른 덱에 다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은 이런 형식 자체를 탈바꿈하려는 시도도 조금씩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타로 강의를 웨이트 덱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타로를 하면서 웨이트 덱을 어느 정도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론. 덱의 테마는 언제나 알아보기 쉬운 건 아니고요. 개개인의 문화적 배경이나 테마의 특성에 따라서 접근성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타로라고 하면 많이들 알고 있는 웨이트 덱은 사실 그 테마가 매우 접근성이 낮다. 즉, 허들이 높다. 라는 거죠.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의 영상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제가 이 채널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